다시 말하자면 저기 홍해를 둘러싸고 수에즈 운하에 이르는 홍해를 둘러싸고 오른쪽에 예멘, 왼쪽에 지부티 이렇게 굳히겠다는 거였다고. 이게 중국의 도발 목표예요. 그럼 이것의 전체 전제는 뭐냐? 세계 에너지 안보 질서 1.0이 계속될 거다. 영구히. 그래서 미국도 영구히 산유국 모시고 살 거다. 오케이. 그럼 그 산유국 중에 반미 성향의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중국이 먹자. 이게 기본 전제고요. 목표고요. 기본 구도고요. 그래 이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미국과 충돌할 때 협상 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제일 만만한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을 핵과 미사일로 무장시켜 놓으면 미국에 대해서 중국이 우리 너무 갈구지 마, 형님. 그래도 북한 다룰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개기면서 자기의 몸값을 높이고 미국을 윽박지를 수 있는 그런 게임을 하려고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그러니까 세계 에너지 안보 질서 2.0으로 2017년에 확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2016년에 기술 완성되면서 순식간에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닥쳤던 개 된 거죠, 중국은. 자기는 세계가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노른자위를 겨냥하고 총을 빵 쐈는데 방아쇠 당기기 직전에 세계는 여기서 여기로 움직여버리는, 자기는 허공에 대고 쏜 거예요. 허공이면 좋죠. 두꺼운 철판에 대고 쏴서 총알이 뿅 튀겨가서 자기 머리에 뽕 맞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살벌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 판이 가고 있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그렇게 판을 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이러니까 미국 민주당도 뭐 만만치 않게 균열합니다. 공화당은 이미 균열을 지났어요. 공화당은 그게 트럼프가 그 경선, 그러니까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2016년부터 분열해 가지고요. 2018년 11월 중간선거 마칠 때까지, 그러니까 그게 몇 년 동안 분열, 2년 반 동안 공화당은 내홍을 겪었어요. 그 트럼프를 반대하던 맥케인, 그 다음에 부시 다이내스티, 아들 부시, 아버지 부시로,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로 이제는 그 족보, 이런 게 다 이제 말하자면 힘을 상실했다고요. 지금은 트럼프 노선으로 거의 천하통일됐어요. 혹은 트럼프를 만들어낸 그 진영의 노선으로 천하통일됐어요. 다시 말하자면 중국이 미국에 대한 주적 1번이다.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다라고 보는 그 관점으로 천하통일된 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이제 시작이에요. 민주당의 그 왼쪽에 조 바이든은 제가 세넷 탈출해서 말씀드렸듯이 그 집안 내력이 복잡해요. 그 아들 내세워가지고 중국과 뭐 1조 원 뭐 이런 식의 수조 원 이런 식의 금융거래하고 막 그래요. 그 어린애가 아들 내세워서. 그래서 조 바이든은 이제 조진핑 내지 조 차이나라고 불리는데, 이게 이제 조 바이든이 지난주에 중국은 미국에 대한 위협이 아니다. China is not a threat to the United States. 내놓고 중국 말고 있어요. 이제 보다 못해서 민주당이에요.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상원 간사 척 슈머, 이 사람 뭐라 그랬냐. 트럼프 중국 계속 패. 물러서지 마라. Do not back off. 중국에 이기려면 힘뿐이야. 강공뿐이야. 이렇게 그냥 내놓고 트위터로 트럼프를 지지했어요. 트럼프와 공화당의 반중 노선을. 그러니까 이게 듣보잡도 아니고요. 미국 민주당 상원의 대표라고요. 근데 거기가 이제 뭐 50몇 대 40몇 초로 민주당이 이제 그 마이너리티니까 저기 그 머저리티가 아니라 소수파니까 이제 민주당 대표죠. 상원의 민주당 대표, 민주당 간사. 그러고 나면 이제 앞으로 민주당은 어떻게 되냐. 친중파, 민주당 좌파, 친중파로 쫙 붙을 거고, 그다음 부패한 조 바이든 같은 유해 인간들, 국무장관 하던 켈리 같은 인간들, 오바마 때 부패한 민주당 상층부하고 좌파가 친중으로 붙을 거고요. 반중파, 내부 정리가 완료된 공화당하고 민주당 우파가 반중파를 구성할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둘로 뻑 나뉜다는 소리죠. 이거 가지고 나뉠 거예요, 내년에. 아마 내년 초에 그 민주당 대선 경선 보면 볼만한 소리 많이 나올 거예요. 자체 내부적으로. 공화당이 조 바이든을 조진핑, 조 차이나라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할 뿐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거물들이 저 바이든 저거 친중파 저거 안 돼. 오바마 라인, 힐러리 라인 저거 친중파 저거 안 돼. 이 얘기가 막 튀어나올 거라고요. 볼만합니다. 내년에 민주당 그 분열상이. 자,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지금 상황이냐. 일단 알고 있죠. 저쪽 사람들, 그러니까 그 문재인 586 집단, 또 깡통집보 집단, 또 친전체주의 집단, 친북 집단이 알고 있어요, 상황을. 왼쪽 사진은 이제 그 가운데 있는 젊은 아저씨가 그땐 젊었죠. 지금부터 거의 한 20년 전이니까 2000년에 박지원이 문광부 장관 할 때 북한에 가서 김정일 손잡고 쎄쎄쎄 하면서 정답게 걷는 모습입니다. 오른쪽은 2007년에 노무현이 방북했을 때 오른쪽 그 빨간 선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저 아저씨 그때 아주 뺑뺑하죠. 20년 전이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특보 문정인이 가서 해호거리고 있는 사진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발언하는지 보자고요. 이 사람들 거물이거든요. 문정인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하노이에서 결렬된 직후인 지난 3월 12일 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약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만지작거리는 것을 협상 레버리지로 사용한다면 이것은 북측의 악수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나비 효과와 같이 사소한 것이 큰 재앙을 가져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보고 꼼짝 마라 이 소리예요. 물론 앞에 말은 북한 역성 많이 들었어요. 앞에 말을 보면 트럼프가 과욕을 부렸고 김정은은 과신을 했고 그래가지고 이번 뻐그러졌는데 뭐 이거 곧 풀릴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걸로 한 자락 깔긴 했지만 방점을 찍은 부분은 뭐냐면 김정은 보고 너 날뛰지 마. 큰일 난다. 이거 지금 심상치 않다. 이 소리거든요. 그게 방점이거든요. 박지원은요. 바로 엊그저께 그 김정은의 이번에 그 단거리 발사체 실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실험 직후에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 북한이 하지 말아야 할 짓을 또 시작했다. 짓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자 보세요. 박지원은 사진에 보듯이 2000년에 김정일 손잡고 쎄쎄쎄 하던 사람이고 문정인은 2007년에 이미 노무현이랑 칵테일을 마시고 와인을 마시던 사이입니다. 저 동네에서 거물들이에요. 북한 김일성 영생교를 보호 내지 옹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핵심적 역할을 해온 사람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혹은 이 사람들을 포함한 문재인 586 권력 집단이 지금 미중전쟁이 얼마나 심각하지 또한 미국의 북한 접수 역량이 어느 정도 현실화되어 있는지 정말로 현실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거 알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보면 저 문재인 586 집단이 왜 공수처나 선거법과 같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을 파괴하는 유사전체주의 입법을 시도하는지가 읽히는 거예요. 저 사람들 관점에서는 북한이 미국에 의해서 접수평정 해방된 이후에도 한반도 남쪽을 586 권력체제가 영구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로 굳히게 하겠다. 그래 마음이 급한 거라고요. 근데 그게 굳혀지냐고요. 쓰나미가 오는데. 바보 같은 욕심이죠. 그게 굳혀집니까? 70년 묵은 분단이 붕괴하는 건데 사실상. 흡수통일은 아니지만 북한이 자유민주주의화되고 북한이 세계시장에 통합이 된다는 얘기는 해방돼서 결국은 국가나 체제의 흡수통일, 국가나 이 국경의 흡수통일은 아니지만 혹은 유전선의 흡수통일은 아니지만 체제의 흡수통일 아니에요. 체제의 흡수통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이런 식으로 잔재주 부리고 꽁수 핀다고 그게 넘어가시냐고요. 정신 차리세요, 이 사람들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에너지 안보 전략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어차피 오늘 얘기가 그걸로 나왔으니까. 지금 미중 전쟁이
세계 에너지 안보 전략이 을 둘러싼 생사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자면 세계 에너지 안보 질서가 그 GSO가 대개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2017년부터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버전 2.0이 됐고 2016년까지 1970년에서 2016년까지는 버전 1.0이었다. 그런데 중국은 이 버전 1.0이 계속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즉 미국이 계속해서 산유국을 떠받들고 살고 계속해서 러시아를 주적으로 삼고 계속해서 버르장머리 없는 서유럽을 오냐오냐 하고 계속해서 개기는 자기들 중국을 봐줄 수밖에 없는 그런 질서가 이어질 거다라고 전제를 하고 일을 저지른 거예요. 2010년경부터 10년, 11년 이때부터. 일을 저질렀는데 그 일에 저지른 목표는 뭐냐? 아까도 잠깐 우리가 지도에서 살폈듯이 이란 먹고 베네수엘라 먹고 그 다음에 저 인도양 쪽으로 태평양에서 인도양으로 뻗어가는 그 아프리카까지 이르는 그 전략 해운 기지들, 전략 해군 기지들, 전략 해양 기지들 확보하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동해 절반에서부터 저 아래 베트남, 필리핀 앞바다까지 여기를 전부 내해화시키겠다. 연간 한 5조 달러의 물동량이 오가는 이 지역을 전부 내해화시키겠다. 이게 중국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략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당연히 한반도에는 친중반미 코리아 연방이 들어와야 되고 서해는 내해화돼야 되고 그 다음에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무장시켜 가지고 여차하면 미국을 협박하는 협상 카드로 쓰겠다. 이게 걔들의 전략이었다. 근데 그런 전략 굉장히 현실적인 전략이죠. 브라이트한 전략이죠. 무지하게 똑똑한 전략인데 이 똑똑한 게 폭망한 거예요. 왜냐? 상황이 동지에서 하지로 확 옮겨가 버렸잖아요. 하루 만에. 1년 만에. 순간에 옮겨간 거예요. 동지는 뭐였냐? 미국의 개수 1.0 세계 에너지 안보 질서 1.0을 받들어 모시고 살던 상태에서 이제 미국이 개수 2.0을 주도하는 상태로 간 거예요. 세계 에너지 안보 질서 2.0을 주도하는 상태로. 그게 순식간에 가버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허공에 대고 총 쏜 거죠. 자, 이렇게 에너지 안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만약에 미국이 그렇게 이행을 잘 못했다. 여전히 약점이 많다. 그러면 중국 관점이 먹힐 수도 있었어요.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에너지 안보가 중요한 건데 문재인 정부 도대체 무슨 짓 해왔냐고. 문재인 586 집단. 이게요. 그냥 정부가 마음대로 정책을 뭐 공청회 한번 열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성격이 아니에요. 이걸 둘러싸고 미중전쟁에 붙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사람이 결국 에너지랑 식량이에요, 마지막 가면. 에너지, 물, 식량, 공기 이런 거예요, 마지막 가면. 나머지는 대충 개기고 살 수 있는데 그런 게 해결이 안 되면 무지하게 고통스럽다. 물도 이제는 담수화가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물도 에너지 문제예요. 결국은. 그렇게 환원이 돼요. 바닷물을 에너지를 가하면 민물이 되니까. 증류수가 되니까. 물도 에너지 문제거든요. 이제는. 그러면 이 에너지 안보 전략이 한 나라의 에너지 안보 전략이 이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중국 그거 잘못 세웠다가 미국한테 들이받고 지금 폭망하게 생긴 거 아니에요. 근데 문재인 586 집단은 한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온 에너지 안보 전략을 영화 한 편 봤다고 뭐 한 편 봤다고 해서 탈원전 시킨다고 떠든단 말이에요. 한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온 에너지 안보 전략은 뭐냐? 원자력 발전 플러스 중동 LNG예요. 핵심은. 그리고 일부 석탄. 문재인 586 집단의 전략은 뭐예요? 원전 폐기하고 북한을 관통하는 러시아 PNG 아니에요. 파이프라인 내추럴 가스,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이런 걸 어떻게 정부가 일방적으로 바꾸냐고. 이거 국민들이 허락한 적 있어요? 허락해도 못 바꾸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일은 굉장히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투표로도 못 정할 일이에요, 이게. 성공해온 전략인데. 이게 얼마나 성공해왔는지 이번에 다시 밝혀졌잖아요, 그저께. 한국 원전이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의 인증을 통과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까다로운 인증이냐. 프랑스나 일본도 통과를 못한 인증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검증 신청했냐고요? 아니에요. 2014년에 신청했어요. 박근혜 정부 때. 그래서 5년 동안 미국이 검증하고 이번에 인증해 준 거예요. 한국의 원자력 발전 플러스 LNG 내지 석탄 그 구조, 우리는 수력은 상대적으로 약해요. 여러분 그 낙차가 작잖아요. 우리나라 수력은 발전용이라기보다는 용수용이라고요. 그 수력이 아니라 그 댐은. 여기 보면 전 세계 2012년에 에너지의 그 에너지 수급의 구조예요. 한국은 뭐 한 50~60%가 원자력일 텐데 여기 보세요. 석유가 화력이 50%가 넘어요.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원전이 별로 없어요. 55%에 85%가 석유, 천연가스, 석탄이에요. 원자력은 4%밖에 안 돼요. 이게 세계 전체로 보면. 그러니까 한국이 얼마나 원전 강국인지 알 수 있잖아요. 수력은 7%나 돼요. 한국은 이렇게 안 될 거예요. 소각로가 한 2% 돼요. 이게 전 세계 2012년에 어떻게 인간이 전력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전기를 만들고 있는가를 이렇게 한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한국이 이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한국이 얼마나 첨단이었는가가 보여지잖아요. 이걸 정말 보릿고개에서 땡땡 굶고 70년 전에 불과 한글 읽는 사람들이 20%도 안 되던 그런 정말 세계에서 루안다보다 더 가난하고 비참한 나라였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이걸 대통령 한 번 됐다고 이걸 다 바꿔? 이건 반헌법 사법입니다. 문재인 씨 각오하세요, 당신들. 이거 나중에 이거 직권남용, 직무유기 처벌해야 될 사안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에요. 아까 봤잖아요. 미중전쟁의 뿌리가 뭐냐 이거야. 그럼 결국 그건 에너지 안보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한 일인데 이거를 대통령 한 번 당선됐다고 자기가 다 봤구나, 자기들 집단이. 거기다가 더 황당한 건 이들이 말하는 탈원전, 원자력 발전소 없애버리겠다는 전략이 1989년에 북한이 우리한테 요구했던 한반도 비핵지대화 요구랑 정확히 조응한다는 점에서 더 으스스한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씨한테 묻고 싶어. 당신 지금 원전 다 걷어치우는 거 혹시 89년 북한 쪽 요구 지금 실행하고 있는 중은 아니겠지? 자, 이렇게 심각한 사안인데 아직 한국당은 최소한 제가 오늘 하는 이런 얘기를 이제 한국당 대표나 한국당 원내대표, 한국당의 주요 의원들이 이제 막 떠들어야 될 때가 됐다고요. 근데 미중전쟁 아직 안 떠들고 있고요. 북한 해방 임박했다. 미국에 의한 북한 접수 해방 임박했다. 이런 얘기 안 떠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미중전쟁의 밑바닥에 이런 에너지 안보 전략이 깔려 있는 거다. 그걸 중국이 잘못 계산해가지고 아주 이상하게 도발해서 지금 쥐어 깨지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 안 떠들잖아요. 또 이렇듯 한 나라의 에너지 안보 전략이라는 게 이렇듯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그런 케이스로 이끌어온 첨단의 에너지 수급 구조를 문재인이가 대통령 한 번 하고 있다고 그걸 지 맘대로 받고 이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반헌법적 폭거다. 이런 얘기 안 떠들고 있잖아, 아직. 그래서 떠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당의 원내대표인 나경원 동작을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정치 심판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글피 그러니까 5월 9일 날 오후 6시 30분 지하철 4호선 이수역 11번, 12번 출구 사이에서 우리 유권자들이 총알 대신 투표로 죽이고 살릴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부르짖겠습니다. 지역에 사시는 분들 또 시간 있으시는 분들 많이 오시고 지역사회에서 유권자 네트워크 심판연대가 만들어지기를 간곡히 염원합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